자, 오늘 12월 2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3% 넘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오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어지러울 정도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외국인 파생 상품 수익을 위한 놀이터일 뿐입니다. 그 중심을 맡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며 파생하니까 오늘 떠오르는 종목이 한국 BNC인데 현재 하한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생 상품으로 2천억 넘게 손실봤다는 공시를 했었는데 어제 유증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 하한가, 오늘 정규 시장에서 하한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등주에 저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투자처였을 텐데 얼마 전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악재로 폭탄 돌리기 하는 증시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악재여도 외국인이 매수하면 오르고 호재여도 외국인이 매도하면 내리고 그냥 작정하고 돈 있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증시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으며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누구나 인버스나 풋에 몰빵해서 쉽게 먹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안 좋아 보여서 최근에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500원 대비 이틀 만에 10%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변동에 과감히 질러서 성공한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반대로 돈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이 변동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매매를 자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참는다는 게 말처럼 절대 쉽지는 않을 텐데 저도 참는다고 말을 하지만 매매가 없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먹을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찔러보거나 한 번쯤은 매매를 하는데 이런 변동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게 답입니다. 지수가 언제 이 변동성이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파생 상품에서 대박 쪽박이 수없이 많이 갈라지고 있으며 현물 시장에서도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장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큰 이슈로 인해서 시초가에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급만 보고 따라 붙으면 어느 정도 맞을 확률은 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증시에 억지로 부딪혀야 될 이유가 없으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2월을 새로 출발하면서 역시나 처음처럼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다짐을 했는데 쉽지는 않지만 매달 시작하면서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찔러보는 매매가 정말 많아서 계좌 다 합쳐서 거래세를 이때까지 한 20억 정도는 납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이번 달은 거래세 좀 줄여야지. 이번 달은 매매 좀 더 줄여야지. 쓸데없는 매매는 최대한 줄여야지. 찔러보는 것도 줄여야지. 이것을 항상 다짐하며 예전에 내동매매 끊어내듯이 매달 서서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심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로봇같이 필요한 곳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릴 때 그동안 올랐던 메타버스 게임주들이 쭉 빠지고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지수와 함께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호가에도 뛰어 올라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수 상태를 봤을 때 최근에 커다란 음봉을 한 방에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차트와 캔들로만 봤을 땐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회복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휘청거리고 그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장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코스닥은 좀 애매한 상태에 코스피도 잠깐 올랐어도 자연스럽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외국인의 의지로 인해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움직였을 수가 있으므로 완전히 진정되고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지수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위치랑 상황이 나쁜 건 아니라서 기존 보유자들은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위치이긴 하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좀 확실하게 다져주고 안전을 확인하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으며 지수의 변동성이 진정되고 일주일만 흘러도 거품이 꺼져서 이게 진짜 추세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진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빠르게 빠졌는데 이걸 순식간에 V자 반등을 시켰습니다. 오늘 특이점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전부 다 몰렸으며 그동안 잘 나갔던 위메이드, 그리고 게임주, 비덴트까지 좀 적지 않게 하락이 나왔으며 에디슨 EV가 상한가, 한국 BNC가 하한가, 그 외에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갈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랑 게임주는 당장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11월에 즐기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하락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잡지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거래가 좀 끊겼을 때, 아직까진 거래가 끊기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았을 때 어차피 이 업종들은 다 돌고 돌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신저가라고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에 아무 종목이나 그냥 떨어진다고 신고가라고 무작정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돈이 몰릴 수 있는 업종, 뻔한 업종에 하락에서 투자하는 게 그나마 내년에 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것들, 메타버스 게임주들 지금 당장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해먹으려면 또 시장에서 크게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ETF도 좀 가파른 각도로 15,000원에서 벌써 12,500원, 여기서 혹시나 이게 11,700원? 이쯤만 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배씩 올라서 종목을 잡기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ETF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으며, 하이브도 진짜 가파르게 올랐다가 순식간에 3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전 고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쉽게 끝까지 올랐다곤 하지만 대형주임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진짜 잔인할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으며, 메타버스랑 게임주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매일 체크하다가 저점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매매를 쉬고 싶긴 하지만 저는 역시나 오늘 매매를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지켜보던 게 엔캠이란 종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잘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눌림목을 공략하려 했는데 이게 나스닥의 영향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을 기다렸는데 마침 개파락이 나와서 초반에 좀 가파르게 쉽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반등할 때 정말 쉽게 반등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눌림목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 눌림목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수급이 진짜 좋다든지 뭔가 추세가 진짜 좋아졌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날에, 그 다음 날에 공략을 하면은 오전에 거의 대부분의 눌림목이 맞습니다. 오늘 수급을 체크해 보자면 생각 외에 수급이 나왔는데 투신이랑 연기금 쪽에서도 같이 들어왔다면 내일도 눌림목을 하면 될 텐데 내일은 눌림목을 진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음 날에 눌림목을 하던가 다시 수급이 좋아진다 싶을 때 그때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요즘에 한 종목에서만 끝까지 집중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없고 시장에서 크게는 주목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잘 아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다 몰렸다고는 하지만 내일 시장 당장 공략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내일은 진짜로 매매를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없으며 그나마 신규주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추세가 지금 그나마 멀쩡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마인즈 랩 케이카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붙고 양봉이 나왔을 때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다면 2차 상승으로 생각하고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집중을 할 만한 종목은 없고 신규주 쪽에서만 보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마인즈랩 케이카 지오 엘리먼트 투자 경고 상태인데 주가가 어쨌든 잘 빠지지 않고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올해 신규주 중에 연속 상한가를 갈 만큼 단기 변동성 중에는 손에 꼽을 만한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다시 수급이 들어오거나 차트가 한 여기까지는 올라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때 다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쿠콘도 한 75,000원까지 눌렸으면 오늘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75,000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멀쩡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으며 당장 집중해서 할 게 없다면 신규주 쪽만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내일도 지루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